반갑습니다. GST의 실전 매매를 도와드릴 전세역전입니다. GST 같은 경우 오늘 6%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서 거래가 터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거래가 터지는 기준점은 48,500원 정도 수준을 넘어가는 상승이 나왔을 때 터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지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눌려가지고 유지선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하면서 아래쪽으로 밀린다고 또 팔아버릴까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립니다. GST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 매수를 했으면 매도를 할 때까지 이 두 개의 결정만이 남아있죠. 근데 이 결정 중에 매수할 때 그냥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매수할 때도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될 거고 매도할 때도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본다면은 이제 가격대들이 좋거나 혹은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게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세력들이 매집한다면 이 세력들의 매집 평단가를 구해가지고 그 가격대에서 우리도 올라타가지고 세력의 등에 올라타는 이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매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 번째로 본다면은 기술적인 흐름, 즉 차트적인 급소자리거나 혹은 내재 가치가 좋아서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건데, GST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재 가치로 일단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 대한 성장성과 세력의 가격과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근거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게 되려면 첫 번째,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혹은 세력이 이탈을 하거나 그리고 또 기술적인 급소가 아니거나, 즉 기술적으로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깨져버리고 세력들이 지키는 가격을 지키지 못하고 밀려버린다면 우리는 거기서 매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만약 최고점의 매도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GST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매수했던 근거를 하나씩 다시 뜯어본다면, 첫 번째는 성장성과 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 기대감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자 그게 무슨 소리냐, 반도체 밸류체인 중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지금 전력난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낙후된 노후된 전선이라든지 변압기를 변경하는 거, 그래서 지금 전기주나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게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HBM 관련해가지고 TC본드라는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사이클이 한번 돌고 나서 실적도 나오고 최고가를 찍었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신고가를 나오는 이런 상황에 EST 같은 경우는 아직 햇볕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000원에서 지금 5만원까지 온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데, GST가 지금 액침 냉각이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지금 실적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바로 내년부터는 단기적으로 매출이 발생될 수 있고, 그 매출이 발생되는 이 부분이 현재 반도체 밸류체인의 가장 시급한 결핍이다. 즉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쓰레기 봉투도 살 수 없고 코로나 때 마스크를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이런 수요가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세가 나오면서 방향이라는 걸 결정했기 때문에 이 방향에 눌림목이 나온다면 적극적인 찬스로 봐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좀 올라왔다 해서 매도를 한다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지금 GS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올 때 이 세력들이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냥 대놓고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눈치 보면서 결국에 이 유지선은 절대로 깨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까지 들게 만드는 상황인데, 그래서 눌림이 나온다면 역시 찬스라고 보는 두 번째 관점에서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추가적인 상승만 그냥 날짜만 세면서 기다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매수 타점입니다. 즉 차트라든지 이런 이탈이 되려면 결국에 유지선이 깨는 그림이 나오면서 유지선이 깨고 내려가면 역전 밴드까지 다시 내려온다는 우리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기법을 가지고 봤을 때 지금 유지선을 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유지선이 예를 들어 가지고 바로 지금부터 주가가 급락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세력들의 매집 단가는 지켜내줄 것이라고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아래쪽에 봤을 때 이 유지선 자리 윗구간에 이상 눌린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깨지는 형태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매수했던 근거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하려면은 결국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이거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세력에 대한
매집가와 세력에 대한 수급들의 이탈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기술적인 이탈이 있나라는 건데, 기술적인 이탈은 당연히 지금 고가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세력의 이탈만 우리가 지금 현재 체크한다면 지금 GST를 가져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GST를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수급창을 켜놓고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지금 GST 봤을 때 최근에 오늘도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했다는 걸 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본다면 지금 개인이 200만 주 거의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만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상승했던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본다면은 지금 아래쪽에서 좀 올라왔을 때 처음에 올라온 4월 7일이나 4월 8일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때 4월 8일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 다시 보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 봤을 때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절대적으로 매수를 열심히 하고 있고, 개인은 매도 수량이 그대로 있으며, 지금 여기 창만 보더라도 개인이 다 매도를 하고, 지금 고가권에서 좀 흔드니까 선침해성 움직임, 그리고 나서도 또 흔들다 보니까 더 못 가겠네라고 해서 매도하는, 개인만 매도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매도를 해야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매도 버튼에 손을 떼라고 제가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히려 밀린다면 매수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고가권에서 그러면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기관이 그러면 매도라는 구간이 어디냐? 그럼 4월 20일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봅시다. 4월 20일로 본다면은 지금 이 고가권에서 여기 있죠. 이 구간에서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좀 매도가 나온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하방을 킥거나 밀리냐라는 거죠. 지금 이 아래쪽에서 매수한 건 결국에 외국인의 세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의 평단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외국인이 이탈을 하는가, 이 부분만 현재 구간을 체크를 하면 되겠고, 유지선이 깨지점 되면 우리는 가져간다는 그 전략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만 우리가 변동성이 있으면 또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면서 그 구간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매수 근거에서 이탈되는 부분들은 하나도 없는 상태고, 앞으로 이제 GST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ST,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GST 신고가 한번 내보자고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신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들 다른 분도 퍼져가지고 보게 되시면 GST 같이 매수해가지고 큰 수익 같이 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GST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와 또 우리가 매수했던 포인트도 다시 한번 짚어보면, GST를 제가 12일 전이죠. 4월 6일 날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흐름을 보고 일단 문자로 매수 말씀드렸다고 하면서 42,000원 정도에 매수를 했죠. 낮은 가격에 매수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시그널이 나오고 난 상태에서 눌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눌리지 않고 옆으로 횡보성 조정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드렸고, 그래서 물량도 사실 추가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는 못한 상태다 보니까 제가 이 구간에서도 눌리면은 이 빨간색 선 구간에 오면은 매수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매수도 물량을 제대로 못 채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그 물량 자체도 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바로 최근에 이제 금요일 날도 제가 팔아야 되는가 혹시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매도 버튼 좀 뽑아버리시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43,500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음 주 상한가 지켜간다. 월요일 풀매수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상한가는 못 갔지만,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도 오늘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주들의 사이클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결핍에 있는 종목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로도 매수 말씀드리면서 영상 남겨드리고, 또 계속적으로 또 이번에 하루하루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우리 근거가 이탈되는 게 없는가, 이 부분을 체크하고 있으니까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GST 제가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영상 남겨드리는 만큼 우리가 결국에 최고가에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가, 최고점이 어디인가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렇게 매수할 때 매수하고 또 매도할 때도 제가 타점 보내드리고 영상으로 남겨드립니다. 혹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종목명만, 여러분들 GST 영어라고 좀 어려우시면 한글로 치셔도 되니까 종목명만 남겨주시면은 그러면 타점 신청됩니다. 그러면 GST 우리가 고가에서 매도할 때 매도 타점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려 볼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GST 고가권에서 어떻게 팔 수 있는지 제가 그것도 바로 최고점에 어떻게 파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종목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원칙이 있으십니까? 원칙과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이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종목을 최고점에서 파는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전 차트 한번 말씀드릴 건데, 삼성전자 차트로 보셨을 때 두 개만 보세요. 빨간색 선과 녹색 선만 보시면 되는데,
빨간색 선은 세력이 시세를 유지하는가를 판단하는 선이고 유지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녹색 선은 세력의 매집 단가를 이어놓은 선입니다. 녹색 선과 빨간색 선 보이시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녹색 선에서는 매수해가지고 상승하게 되면 빨간 선을 안 깨지면 보유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역전 매매 매매 기법 준비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매수 타점을 역전 밴드 구간과 역전 밴드에서 상승했던 주가가 처음으로 빨간 선을 닿는 날 이 두 번의 매수 타점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 보낼 때 제가 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예시를 하나만 들자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패턴상으로는 거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막바지 그림이라고 얘기하면서 신년에 깔고 가야 되는 종목 1월 2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고 24,000원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7만원대까지 올라갔었죠. 7만원까지 올라가가지고 77,0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었는데, 근데 제가 유지선을 깼을 때 매도를 하려고 했으면 여기는 안 깼으니까 이 구간에서 팔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보시면은 77,000원대 구간을 찍고 밀려오는 7만원대 구간에서 타점을 들은 이유, 깨지지도 않았는데 왜 타점을 들였냐, 이렇게 들이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 급락에 떨어진 거죠. 왜 들일 수 있었을까요? 자, 최고가 매도하는 방식은 스탑가를 기준점으로 놓고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는 순간에 유지선을 깨고 이평선을 깨고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유지선 눌림으로 우리가 매매해서 큰 수익을 냈었던 대한광통신, 처음에 유지선이 닿았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이거 2만원 구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유지선까지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22,000원까지 찍었던 주가가 아래 유지선인 15,000원대까지 밀리는 걸 지켜만 보는 게 고점 매도겠습니까? 아니죠. 이걸 고점 매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에서 파는 방식이 무엇이냐, 우리는 최고의 매도를 스탑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가격은 어떻게 구하냐면 세력의 수급과 가격 수치들을 역산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제가 추출해내는데, 이 가격은 추가 상승의 세력의 생명선입니다. 즉 상승을 하는 국가에서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 이 탑가를 깨지면은 주가가 빠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수나 매도의 문자를 보내드리곤 하지만 중간적으로 봤을 때 방향성이 좀 크게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켜보시면서 보시라고 스탑가를 장중에 올라가거나 하락할 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냐, 이왕 킨 김에 대한광통신을 예시를 들어드리면,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해서 보유했던 분들이 이 구간에서 팔았으면 기뻤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 구간에 안 팔고 있다가 여기까지 먹는 게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격을 깨지면 안 되고 세력들이 지켜내주는 생명선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광통신을 이렇게 비상금 다 때려봐야 사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첫 유지선인 7,000원대 매수를 들어갔으면서 그리고 나서 2만원대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래쪽으로 깨지지 않는 가격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면,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스탑가 같은 경우는 주포가 지켜내는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하락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 스탑가보다 3% 정도 아래쪽에 익절하는 가격을 정하는 거고, 완만한 하락일 때는 이 스탑가가 깨지면 수익 실현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게 생명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미 털기하는 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 매수의 극점으로 역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세력이 털어먹기 위해서 인위적 상승을 만드는 고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트레이링 스탑 가격을 제가 장중에 보내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나왔던 이 대한광통신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19,000원대를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19,000원대 흔들리는 구간에서 2만원대 구간에 밀릴 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락 시에는 세력들의 인위적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급하게 밀려가지고 못 파신 분도 계실까봐 이 구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구간에서는 18,000원대를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8,000원대 못 파신 분 혹시 있으면은 그 구간에서 관리하시라고, 제가 보시면은 이 18,000원 가격대 보면 처음에 빠지는 급하게 빠졌던 자리죠. 급하게 빠져서 16,000원대까지 찍었지만 그 다음 반등이 어딥니까? 트레일링 스탑 가격에 18,000원대까지 와가지고 제가 18,000원 구간에 와서 아깝지만 정리의 부분들을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유지선을 깼으니까, 깨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거는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털어먹으려고 올려놓은 수치라는 겁니다. 이 가격대를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알고 있는 거죠. 또 최근에 한번 가장 큰 이슈를 한번 말해보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입니다. 대우건설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유지선에서 매수를 해서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상승 구간은 과열 구간입니다. 제가 상승할 때마다 계속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정해드리면서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추가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트레일링 스탑 가격도 계속적으로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흔들리지 마시라고, 또 그 구간에서 단기 매매를 하시려면 하셔도 된다. 혹은 또 제가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게 되면은 그 가격대가 깨졌으니까 파는 거라구나, 바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마다 제가 문자로 한 번씩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급하게 올라오다가 오후장에 윗꼬리 달고 급락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제가 잡은 가격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그래서 대우건설을 이 구간의 상승 구간부터 어떻게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적어갖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드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고 빠르게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레일링 스탑 가격은 21,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21,000원이 지금 net 가격이고 오늘 상승에 대한 세력의 기준 가격이다. 이 구간에서 세력이 지켜내고 있다면 이 가격을 계속 관리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21,000원대 구간이고 러프하게 잡았을 때 25,500원에서 20,000원까지는 일단 순간적으로 밀리는 급락이 떨어질 경우, 이게 계속 이렇게 완만한 식으로 움직이다가 뚝뚝뚝뚝 밀리면은 이러면은 깨지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휩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급하게 밀려가지고 이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한 3% 정도 여유 두고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트레일링 스탑 가격은 그래서 21,000원으로 잡아주고, 여기까지 보시면 21,000원의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잡았고 급하게 밀릴 경우에는 3% 정도 더 여유를 두고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은 그날 지금 4월 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9일 날 보시면 저가를 한번 보신다면 28,850원입니다. 21,000원의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잡고 오전장 시가 개파락부터 급하게 밀려서 마이너스 7%까지 빠지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3% 정도 여유를 뒀다면 절대로 털릴 일이 없는 가격이죠. 여기서 털었으면 또 천추의 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다음 달부터 계속 양봉이 떴는데 올라왔는데 4월 9일입니다. 4월 9일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제가 또 이렇게 4월 9일날 보시면 4월 9일날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렸죠. 4월 9일날 영상에는 22,500원이라고 제가 트레일링 스탑 가격을 또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움직였을 때 가장 낮았던 가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이날이겠죠. 이날 가격이 제일 낮을 것 같은데 이날 가격대를 한번 보면 저가가 얼마입니까? 22,750원입니다. 22,500원을 잡았는데 22,750원을 찍고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장대 양봉이 떴습니다. 이게 단기 매수의 극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휩소되게 3% 여유는 급락이 떨어졌을 때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올라왔을 때 4월 15일 날도 제가 스탑가를 장중에 보내드리면서 영상을 남겨드렸겠죠. 자, 보면은 트레일링 스탑 가격은 26,50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날짜를 한번 보시면 4월 15일 확인이 되시죠? 15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던 이 자리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날 저가가 가장 낮은 단가였겠죠, 이 3일 동안. 그래서 그 다음날 가격을 한번 보면은, 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저가가 26,650원입니다 26,500원을 잡았는데 150원 단위로 또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26,500원을 안 깨는 상태에서 또 한 번의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4월 21일 날이죠. 제가 또 트레일링 스탑 가격 보내드렸겠죠. 그러면 그때가 얼마였습니까? 자, 보시면은 또 4월 21일 날 4,000분이 보셨습니다. 좋아요 감사드리고 31,000원 정도가 트레일링 스탑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러면 이 양봉이 뜨고 4월 22일 날 저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35,000원입니다. 31,000원을 잡았는데 급하게 밀릴 경우 3% 정도 보니까 이것도 절대로 털리면 안 되는 가격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급하게 밀렸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는 여러분도 딱 보시면 아십니다. 자, 보시면은 이 구간인데 지금 오전장부터 바로 밀려 내려오면서 급하게 밀려 내려왔죠. 31,000원 딱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는 오히려 또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었고,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 단타 수익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들 많이 보셨겠지만 솔직히 이런 세력의 수급과 가격 수치까지 계산해가지고 이런 정확도로 여러분들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있었습니까? 구독자가 되시면 이렇게 중요한 스탑가를 주가가 급등락할 때 보내드리고 또 최고점에 팔 수 있는 매도 타점 문자 전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개미털기 흔들리지 않고 보유하고 또 매도 타점 문자가 나갔을 때 가장 중요한 대응을 하시기가 너무 편하시겠죠. 거기다가 또 단타매 수익은 보너스겠고요.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종목명 딱 하나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혹시 지금 물려있거나 수익 중이라서 당장 대응이 시급한 다른 종목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명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한 스탑과 역산해가지고 다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GST 차트로 돌아와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매매함에 있어서 트레이딩 스탑 가격도 지금 올라온 구간에서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세력의 매집가가 지금 37,450원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을 만큼 37,450원이 이 정도 가격대죠. 이 저가권에 있는 가격대라고 했는데 이 구간에서 눌려가지고 이 구간에 오면 우리는 물량을 나머지를 채울 거고, 또 신규 매수 아직 못 하셔가지고 사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구간에서도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앞으로 우리의 목표가는 지금 현재 구간에 46,000원대 구간이 1차적인 관점에서 나와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6만원대까지 보고 있는데, 그럼 GST 6만원대까지 가는 과정에 눌림이 나온다면 어느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세력이 진입한 매집가 교화가 또 거래량이나 가격 수치를 내가지고 면밀하게 계산해 보니 42,000원 정도 수준이겠다. 그래서 트레일링 스탑 가격은 42,000원으로 잡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42,000원 국면이 오면 GST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면 42,000원이 깨진다면 매도를 할 것이 아니고 단기적인 타점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래서 이 만약에 지금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이 스탑가까지 안 내려올 거라고 일단 보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아래쪽으로 만들고 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줘야 되는데 이 조정은 가격 조정일 수도 있고 기간으로 조정 줄 수 있는데, GST는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은 충분히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가격적인 조정이 만약 나온다면은 지금 이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또 42,5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면밀하게 계산해 본 42,000원이라는 트레이딩 스탑 가격은 지금 책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기술적으로도 또 이런 수급상의 가격 지표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GST 앞으로 홀딩해가지고 큰 수익 낼 수 있도록 하루하루 우리가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 오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문자 필요하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 종목명만 넣어가지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ST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다음번 GST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세역전이었습니다.